1장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권리를 기억하라. 누구나 부자가 될 권리가 있다. 이 책은 돈이 절실한 사람들, 무엇보다 부자가 되는 것이 급선무인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또한 지금껏 돈과 관련한 철학을 깊이 탐구할 시간과 수단, 기회를 미처 얻지 못했지만 과학적 결론을 기꺼이 받아들여 부자가 되는 근본 원리를 바로 적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먼저 이 책에서 소개하는 기본 명제를 발명가 마르코니나 에디슨이 발표한 전기의 법칙을 믿는 것처럼 확고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기본 명제를 받아들였다면 두려움이나 망설임 없이 행동으로 옮겨 그것이 진실임을 증명하라. 당신이 진정으로 부자가 되길 원한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꼭 실천해보기 바란다. 진정한 의미의 부는 사소한 것에 만족하거나 안주하는 것이 아니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면 작은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생명이 진화하고 성장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인 만큼 누구나 품이 있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렇지 못한 상태에 만족하는 것은 죄악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성과를 내고 싶어 한다. 내면에 잠재된 가능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망은 인간의 본성이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이루길 원한다. 성공이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며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다른 어떤 지식보다도 중요하다. 우리는 몸, 마음, 영혼의 만족이라는 삶의 세 가지 동기를 위해 살아간다. 진정한 삶이란 몸과 마음과 영혼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완벽하게 실현하는 것이라는 사실도 안다. 아무리 부를 이루어도 몸이 아프다면, 육체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거나 만족하며 살 수 없다.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기능하지 못할 때도 마찬가지다. 가능성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거나 능력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하면 욕망이 충족되지 않는다. 욕망은 가능성을 구체적 성과로 실현할 때 충족되기 때문이다. 좋은 음식, 편안한 옷, 안락한 주거지가 없거나 과도한 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육체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없다. 책을 읽고 그 내용을 탐구할 시간이 없거나 여행이나 관찰할 기회, 다른 사람과 지적인 교류가 없다면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없다.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살고 싶다면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는 취미를 즐겨야 하며 주변에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예술품과 같은 아름다운 대상이 있어야 한다. 영혼이 충만한 삶을 살고 싶다면 사랑을 하며 살아야 하는데 가난하면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렵다. 사람은 사랑하는 이에게 베풀 때 최고의 행복을 느낀다. 뭔가를 주는 행위는 가장 자연스럽고 무의식적인 사랑의 표현이다. 줄 것이 없는 사람은 배우자나 부모로서, 사회인이자 한 인간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없다. 신체적으로 만족스럽고 마음을 풍요롭게 발전시키며 충만하게 영혼을 가꾸려면 물질적 자원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부자가 되는 것이다. 이 책에 담겨있는 모든 내용을 완전히 익힐 때까지 늘 곁에 두고 계속 들어라. 이 내용을 확실하게 믿기 전까지 모든 취미나 즐거움을 멀리하라. 이것과 어긋나는 내용을 다루는 강의나 설교는 듣지 마라. 비관적이거나 책의 가르침과 상반되는 내용의 글을 읽지 말고 그 문제에 대해 논쟁하지도 마라. 마음속 그림을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며 이 책을 듣는데 여가 시간을 써라. 이 책에는 부자가 되는 과학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담겨있다. 2장.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은 존재한다. 이 과학은 대수학이나 산수처럼 정확하다. 부를 얻는 과정을 지배하는 특정한 법칙이 있으며 그 방법을 배우고 따르면 누구든지 수학적 계산의 결과처럼 정확하게 부자가 된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어도 좋고 엄청난 빚에 허덕이는 사람이어도 좋다. 도와줄 친구도 영향력도 수단이 없어도 괜찮다. 특정한 방식으로 일하기 시작한다면 틀림없이 부자가 될 수 있다. 자본이 없다면 자본을 얻게 되고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면 잘 맞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입지가 안 좋은 지역에 살고 있다면 좋은 곳으로 옮기게 될 것이다. 지금 하는 일을 지금 있는 곳에서 성공을 부르는 특정 방식을 따라해라. 그러면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 3장. 부의 공급은 중요하지 않다. 부의 공급이 부족해서 가난한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고도 남을 만큼 부는 충분하다. 무형물질 또는 근원물질은 계속해서 공급된다. 우주는 이 근원물질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주를 만드는데 그 근원물질을 모두 사용한 것은 아니다. 눈에 보이는 우주 내부와 그 사이의 공간들은 형태가 없는 근원물질 만물의 원료로 가득 차 있다. 여태껏 만들어진 것보다 만 배나 많은 양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우주의 원료인 이 근원물질이 고갈되는 일은 없다.
그러므로 자연이 고갈되거나 모두에게 돌아갈 만큼 충분치 않아서 사람들이 가난한 것이 아니다. 자연은 고갈되지 않는 부의 창고이기 때문에 부의 공급은 절대 부족하지 않다. 그런 물질은 창조적 에너지로 가득 차 있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낸다. 땅에서 금과 은을 모두 캐냈는데 우리 사회에 여전히 금과 은이 필요하다면 무형의 물질로부터 더 많은 금과 은이 다시 생겨날 것이다. 무형의 원료는 인간의 필요에 부응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인류 전체로 보면 인류는 늘 풍족했다. 개개인이 가난하다면 그건 그들이 부자가 되는 특정 방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형의 물질은 지적이며 생각하는 존재이다. 살아있으며 언제나 생명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더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고유한 본능이다. 자신을 확장하는 것은 지성의 본질이며 그 경계를 넓히고 완전한 표현을 찾는 것은 의식의 본질이다. 유형의 우주는 무형의 살아있는 근원 물질에 의해 만들어졌고 근원 물질은 자신을 더 완전하게 표현하기 위해 유형의 형상을 취했다.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형의 근원 물질조차도 통제할 수 있다. 그리스 철학자들로부터 현대의 과학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자신의 생각을 주장했다. 물, 불, 흙, 공기의 엠페도클레스의 사원소설, 돌턴의 원자설, 또한 보어는 원자핵을 전자가 일정한 궤도로 돌고 있다고 했다. 현대에 와서는 원자 가운데에 원자핵이 있고 이 원자핵 둘레를 전자가 구름처럼 퍼져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4장. 부자가 되는 제1원칙. 생각은 무형의 실체로부터 유형의 부를 창출하는 유일한 힘이다. 만물을 만드는 근원 물질은 생각하는 존재이며 이 물질이 생각하는 대로 형상은 만들어진다. 근원 물질은 자기 생각에 따라 움직인다. 자연에서 보이는 모든 형상과 과정은 근원 물질의 생각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무형의 물질이 어떤 형상을 생각하면 그 형상이 만들어지고 어떤 움직임을 생각하면 그 움직임이 생겨난다. 이것이 만물의 창조 원리이다. 생각하는 근원 물질에 어떤 생각이 각인되면 그 형상의 실제적인 창조로 이어진다. 그 형상은 일반적으로 이미 확립된 성장 과정이나 행동 방침을 따라간다. 우리가 어떤 구조의 집을 생각한다고 가정해보자. 그 생각이 무형 물질에 새겨진다고 해서 집이 즉각적으로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근원 물질은 이미 작용하는 창조 에너지를 특정한 경로로 움직여 생각했던 구조의 집을 신속하게 만들어낼 것이다. 형상에 관한 생각을 근원 물질에 각인해야만 그대로 그 형상이 만들어진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며 생각을 일으킬 수 있다. 인간이 손으로 만들어내는 모든 형상은 그 어떤 것이든 처음엔 생각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면 그 형상을 만들어낼 수 없다. 사람이 어떤 형상에 관한 생각을 품으면 자연으로부터 물질을 취해 실제로 만들어낸다. 하지만 사람들은 육체 노동을 통해 기존의 형상을 바꾸고 수정할 뿐 자기 생각을 근원 물질에 전달함으로써 사물을 만들어내는 것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인간이 무형의 물질과 교감하여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그 방법도 보여주고자 한다. 나는 만물을 창조하는 무형의 근원 물질 또는 실체가 있다고 단언한다. 눈에 보이는 수많은 요소는 그 근원 물질의 또 다른 모습일 뿐이다. 생물계와 무생물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형태만 다를 뿐 모두 같은 물질로 만들어졌다. 그 물질은 사고하는 존재로 그 물질이 생각하는 대로 형상이 만들어진다. 근원 물질에 깃든 생각은 형상이 된다. 인간은 독창적 생각을 할 수 있는 사고의 중심이다. 사람이 자기 생각을 사고하는 근원 물질에 전달할 수 있다면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창조하거나 형상화할 수 있다. 요약하면 이렇다. 하나,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생각하는 물질이 있다. 이 물질은 원래의 상태로 우주 공간 사이로 스며들고 침투하며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다. 둘, 이 무형 물질에 생각이 깃들면 자신이 생각한 이미지를 형상으로 만들 수 있다. 셋, 인간은 형상을 생각할 수 있다. 무형 물질에 그 생각을 각인하며 자신이 생각하는 사물을 창조할 수 있다. 이 개념이 진짜 사실인지 의문을 품지 말고 어떻게 진실일 수 있는지 추측하지 마라. 그저 믿고 받아들여라.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일하고 싶다면 원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것이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다.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것은 겉모습과는 상관없이 진실을 생각하는 것을 뜻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능력, 즉 진실을 생각하는 능력을 타고난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것보다 진실을 생각하는 것은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진실을 생각하는 것은 무척 힘들 일이다. 그 어떤 일보다도 에너지 소모가 많다. 가난은 없고 풍요로움만 있다는 진실을 깨닫지 못한 채 가난하다고만 여긴다면 마음은 가난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질병에 둘러싸여 있어도 건강을 생각하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부를 생각하려면 힘이 필요하다. 이 힘을 얻는 사람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그 사람은 운명을 정복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 5장. 세상 모든 것이 당신 편이다. 모든 만물 안에 존재하며 우리 안에도 있는 지적 존재는 살아있는 물질이다. 의식이 있는 살아있는 존재여서 다른 모든 생명체처럼 풍족한 삶을 살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다. 모든 생명체는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확장할 방법을 찾는다. 생명은 살아가는 그 과정 자체만으로도 성장하고 확장하기 때문이다. 당신 안에는 성장을 원하는 물질이 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가지기를 원한다. 신도 당신이 부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많아야 당신이라는 존재를 통해 신을 더 잘 표현할 수 있으므로 신은 당신이 부를 누리기를 원한다. 우주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하기를 바란다. 자연은 당신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세상 모든 것은 당신 편이다. 이것이 진실임을 믿어라. 그러나 꼭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명제가 있다. 당신의 목적이 만물 안에 깃든 목적과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단순히 관능적 만족이나 쾌락이 아닌 진정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 인생이란 진정한 삶을 향해 수행하는 과정이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 기능을 과하지 않게 균형을 잘 맞춰 가능한 한 모두 실행할 때라야 비로소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다. 근원 물질의 욕망은 모두를 위한 것이며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만 움직인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근원 물질은 모든 존재 안에 똑같이 깃들어 풍요와 생명을 추구하므로 그 어떤 이유에서든 삶이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는 움직일 수 없다. 생각하는 물질은 당신을 위한 자원을 만들 것이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빼앗아서 당신에게 주는 것이 아니니 경쟁하려는 생각은 버려라. 이미 만들어진 것을 두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해야 한다. 과학적이고 확실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려면 경쟁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눈에 보이는 부의 양에 신경 쓰지 말고 늘 무형물질이 만드는 무한한 부를 생각하라. 당신이 그것을 빨리 받아들여 사용할수록 그 부가 빠르게 당신에게 다가온다. 집을 짓기 위해 내가 먼저 서두르지 않으면 누군가가 집 지을 좋은 땅을 차지해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단 한순간도 하지 마라. 대재벌을 걱정하거나 그들이 모든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뒤처져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지 마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남이 가진 자원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무형의 근원 물질로부터 당신이 원하는 자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부의 공급은 무한하다. 육장부를 끌어당기는 법부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